네, KNN과 UBC 동남권 발전 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2022 대한민국 지역대 포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불경 시도지사들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 불경,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그리는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청사진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주신 불경의 지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한수 지사님, 김두겸 시장님 다 개인적으로는 호영호재하고 제가 다 형님으로 모시는 분들입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그 뜻을 같이 해서 KNN이 매년 뜻깊게 주최하는 지역 대포럼 행사에 같이 하게 돼서 더욱더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일일이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부산 경제를 이끌고 계신 많은 회장님들도 오시고 또 이 학계의 그 유수한 학자들께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사실 뭐 다 서로가 공감하는 그 토대 위에서 오늘 포럼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합니다. 부산이나 울산, 경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아주 깊이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 바퀴로 돌고 있습니다. 외발 자전거 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국토 11%의 수도권이 50%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 대한민국 GDP의 90%를 지금 GDP의 90%를 GDP의 90%가 아니라 GRDP의 48%를 그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고 또 뭐 이것저것 지표를 대면 될수록 지역에서 이 지방정부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결국 사람, 기업 또 이 돈과 물자가 한 곳으로 집중되는 이런 현실이 저는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대기업 90%가 지금 몰려 있고 또 이 대학의 제가 얼마 전 대학 순위를 한 모 일간지에서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1위부터 20위 가운데에서 부산대학교가 20위에 랭크돼서 간신히 턱걸이를 했습니다. 그 앞에 19개는 전부 서울에 있는 대학 또는 서울과 인근한 대학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볼 때 대학이 살지 않고 그 지역이 사는 경우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그동안 놀랍고 무시무시한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녀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우리 기업들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 K컬처 때문에 그렇고 또 대한민국의 그런 성취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 늘 불안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세계 10대 강국이고 또 삶의 질이나 국민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서 보더라도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선진국 가운데에서도 발전한 선진국과 정체하는 선진국이 구별이 됩니다. 정체한 선진국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와 일본입니다. 이들 나라는 20, 30년 전의 국민소득이나 지금의 국민소득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바퀴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도 파리지엔이 아니면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도쿄도 도쿄 일국주의를 넘어서서 지역 발전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두 나라의 특징은 과도한 중앙 집권주의, 관료주의와 그리고 수도권 일국주의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국민소득이 30년 전 국민소득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독일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특히 미국과 같이 그 대국이 지금도 3, 4% 경제 성장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은 50개의 혁신 거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100개의 혁신 거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 거점마다 대학이 혁신의 중심 허브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대학과 산업이 연결이 돼서 기업이 함께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혁신 역량입니다. 독일이 그렇습니다. 독일도 10여 개의 그 주가 나름대로 특성화 발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자동차 도시인 슈투트가르트가 그 지역과 다 그 힘을 합쳐서 새로운 혁신 거점으로 거듭났고 또 지금도 지역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영국 30년 전, 20년 전에 영국은 시커맸습니다. 마치 늙은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영국이었는데 지금 영국이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맨체스터, 리즈, 리버풀, 에딘버러, 영국은 곳곳에 새로운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냈고 그 지역이 다 지역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또 지역 특성화 발전이라고 하는 혁신 전략을 통해서 여러 군데가 혁신 거점이 되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 바퀴로 나라를 굴리니까 영국이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지난 20, 3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하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이나 프랑스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의 바퀴로 돌리던 시대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바퀴로 돌아가는, 최소한 두 바퀴로 돌아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세 바퀴, 네 바퀴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야,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침대에 나오기가 굉장히 싫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침대에 나올 때 의무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사명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 제가 의무로 안 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안온한 침대를 선택하기보다는 뭔가 사명을 갖고 침대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을, 정말 이렇게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부산과 울산과 경남, 남부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바퀴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느냐,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저는 있고, 또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그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부산 신항이 세계 신항과 부산의 항만들, 경남까지 포함해서 세계 2위의 환적항을 갖고 있습니다. 경남, 울산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물류가 기초가 된 곳에 원래 금융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동안 금융을 우리가 제대로 못 키웠습니다. 물류와 금융을 우리가 함께 결합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산업은행 이전을 많은 사람들이 왜 멀쩡한 본사를 서울에 두면 되는데 지방에 내려와 갖고 이렇게 말썽을 피우느냐? 안 그렇습니다. 산업은행의 역할이 뭡니까?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정책금융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과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금융의 역할을 하라고 산업은행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서울은 산업은행 없어도 이미 너무나 자원이 많고 너무나 많은 금융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산업은행이라도 이 지역에 내려와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정책금융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지역 경제를 활력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바퀴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산업은행이 제대로 기여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산업은행이 내려와서 부산만 위하겠습니까? 경남, 울산, 남부권 전체가 그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또 우리 부산, 경남, 울산에는 항만이 있고 그래서 선박금융이 있고, 그런 선박금융과 새로운 산업을 위한 정책금융이 결합이 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산업이 일으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산업이 서울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만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이 집중의 피해와 부작용을 오늘 심화하게 됩니다. 반도체 하나만 예를 들자면 반도체 산업 하나를 지금 기업을 하나 수도권에서 만드는 데는 무려 7년이 걸립니다. 여기 반도체 기지를 다 딱 만들어 놓고 다 해서 여기서 하면 2년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수십 개의 좋은 대학들이 있고 그 대학들에서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책적인 중앙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조금이라도 그런 대한민국을 두 바퀴로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하는데도 남부권을 주목하고 부산을 주목할 것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호 부총리가 이제 새로 돼서 정책을 크게 바꾼다고 합니다. 고등교육의 자율성을 주고 특히 광역 지방정부하고 지역의 대학들이 연대를 해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겠다. 옳은 정책입니다. 이전에 썼어야 될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반드시 구현해서 지역의 대학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산업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제 허브 도시가 되고 남부권 전체가 새로운 대한민국에 받기로 되려면 국제화돼야 됩니다. 세계화돼야 됩니다. 세계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사람과 인재와 돈이 몰리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문화의 힘이 대단히 큽니다. 문화와 관광 이것을 우리가 국제화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화와 관광과 관광의 분야에서 우리가 키워야 될 그 힘은 엄청나게 큽니다. 부산에 오면 요즘 많은 외국인들이 오지만 놀랍니다. 너무 아름답다고. 이런 도시가 홍콩 같은 도시가 여기에 또 있었느냐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콘텐츠와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 콘텐츠와 이런 것들을 잔뜩 넣어서 그래서 정말 부산을 오면 부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남도 가고 전남도 가고 울산도 가고 경주도 가서 이곳 벨트를 정말 문화 벨트와 관광 벨트로 만든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올 것이고 수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수도권이 갖고 있지 않은 그 바다가 없는 그런 삭막한 도시보다는 바다가 있는 이런 아름다운 도시에서 사람들은 기업을 하고 쉬려고 하고 또 새로운 교육을 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은 안 됩니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덕도 공항을 우리가 물류공항으로 만들어서 그 물류공항을 통해서 부산에 오는데도 30분, 창원 오는데도 30분, 나아가서 여수 가는데도 1시간 거리의 광역 교통망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교통체계를 통해서 부울경이 나아가서 전남이 다 하나의 벨트로서 움직여야 그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새 시도지사와 전남지사가 만났습니다. 그런 어떤 새로운 벨트를 특히 관광 벨트를 구성하는 사업에 함께 노력을 해보자라는 데 의지를 모았습니다. 저는 저희가 초광역 경제동맹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초광역 경제동맹의 의미가 단순히 행정을 모으자 뭐 힘을 모으자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갖는 교통을 같이 세우고 교통이 기반이 돼야 물류가 제대로 흐르고 물류를 같이 세우면서 금융을 함께 활용을 하고 그리고 문화 콘텐츠와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위한 R&D 투자와 그리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들을 함께 개발을 하고 함께 그 인프라를 깔고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부울경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바퀴로 저는 우뚝 서는 것 그것이 다 여기 모이신 모두의 바람이고 그게 부산과 부울경과 남부권을 살리는 길일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두 개의 바퀴로 굴리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라고 그 결정적 계기가 2030 엑스포 유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행사의 개최가 아닙니다. 이 엑스포로 개최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등록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는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깔 수가 있고 만약에 가덕도 공항을 엑스포 유치라는 과제가 없었다면 2030년까지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엑스포라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2035년까지 미루어져 있던 것 언제 될지 모르는 공항이 2030년 이전에 되는 것이고 그 엑스포 유치가 있기 때문에 가덕도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권 전체를 1시간으로 엮는 광역 교통망 체계와 또 그 가덕도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그 물류가
이 지역의 새로운 물류 신산업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2030 엑스포 유치를 통해서 우리는 170개국 한 나라하고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협력하고 또 어떤 분야에서 투자하고 어떤 분야에서 도울 수 있는지를 다 구체적으로 한 나라하고 관계를 심화하고 강화하고 또 그 안에서 교류 협력과 투자 관계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엑스포 유치 과정이 대한민국의 글로벌 국가 역량을 높이는 길이자 우리 대한민국 부산과 부울경과 남부권 전체의 글로벌 역량을 크게 키우는 과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환 총장이 말씀하셨듯이 이름을 부산 엑스포라, 그건 뭐 도시 이름을 쓰니까 그렇지만 부울경 엑스포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부울경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바퀴로 우뚝 서는 그런 계기로서 우리가 2030 엑스포를 바라보고 또 그것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런 의미에서 유치를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의 주제 발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해서 하나의 바퀴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부산시장과 함께 좀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균형 발전의 중요한 축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일 것 같습니다. 전호환 상임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울경 월드 엑스포로 더 의미를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아무래도 동남권의 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3차 프레젠테이션이 29일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는 좀 잘 되고 있는지요? 네, 굉장히 지금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부울경이 지향하는 방향이 올해 새롭게 아젠다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초광역 경제 동맹인데요. 초광역 경제 동맹의 의미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작년까지 저희가 메가시티 형태를 그 새로운 자치법에 의해서 그 길이 열린 특별자치연합 형태로 저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그 세 분 그 경남도지사님과 또 울산시장님께서 이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것은 광역화해야 되고 광역 연합을 해야 되고 또 협력을 해야 된다는 데는 조금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낭비를 줄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가, 이런 문제를 갖고 저희가 토론을 그동안 해왔고, 경제동맹을 하자는 것은 그거를 실질적으로 하고 또 효율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새 시도지사의 의지가 모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그 광역화해서 저희가 지역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새 시도가 지금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비 확보 약속을 받아낸 것들은 차질 없이 다 진행을 할 것이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역시 이 광역연합의 가장 기초는 인프라를 제대로 통합적으로 까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프라 구축에 관해서는 새 시도지사가 굉장히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오늘 박완수 지사님 오셨지만은 물 문제도 지금 경남도하고 부산시가 열심히 지금 협력을 해서 이번에는 한번 꼭지를 따보려고 합니다. 예. 네. 안정감 있는 속도와 방향을 위해서는 사실 수도권 하나의 바퀴로는 좀 부족하겠죠. 부울경의 미래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부울경이 든든한 바퀴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 이어서 울산광역시의 주제 발표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울산의 미래를 위해 씨앗을 뿌리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장 김두겸입니다. 오늘 참으로 뜻깊은 이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에서만 정치를 했는데 사실은 이 불경 메가시티라든지 또 오늘처럼 이렇게 큰 우리 대한민국 대포럼 개최하는 것은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이 대포럼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가서 뭘 하느냐고 여쭤보니까 우리 불경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이 지역 소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또 이 수도권의 일극화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상생 발전할 수는 없을까,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하는데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여쭈니까 울산이 앞으로 미래 비전이라든지 향후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제가 막상 와보니까 우리 박영주 시장님께서는 이 대한민국 큰 그림에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내가 준비했는 거는 울산 발전인데 절단났다는 생각이 해봤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이 불경 그동안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감하는 부분은 이 수도권의 일극화는 함께 막아내야 되고 함께 대응을 해야 된다. 이 규모의 경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하지 않고는 도저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제우선적인 이 교통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큰 틀에서는 100%다 동의를 하고 함께 하지만은 그 내용을 따져보면은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이양해 주지 않으면은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선언적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불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한번 뒤돌아보자 해서 저희들 경제 동맹 쪽으로 턴을 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이렇게 이 통치하는 수단이 아직까지도 하나는 공권력이고 하나는 조세권입니다. 말 안 들으면은 가다에 있는 이 공권력입니다. 또 말 안 들으면은 세무조사 해볼까 하는 조세권입니다. 정부가 이 두 가지 권한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조세권은 개인에게도 개인 기업에게도 다 통하지만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길들이는 방법으로 가장 큰 것이 조세입니다. 돈입니다. 불경 메가시티를 아무리 형식적으로 큰 틀을 만들어내도 정부에서 권한 이양 그리고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바는 상계 도시가 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인 경제 동면으로서 다시 좀 더디더라도 발걸음을 뚜벅뚜벅 한번 걸어보자 해서 명칭을 바꾸고 형태와 모양은 똑같이 가더라도 저희들 불경 이 경제 동맹으로 맺고 다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우리 이 불경이 이 남부권이 힘을 합하면은 그래도 수도권하고 그래도 약간의 대응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거기를 위해서 울산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울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 경남에서 이제 떨어졌습니다. 제일 막내죠. 그래서 이 경제 규모라든지 또 인구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부산하고 경남하고는 아직까지는 이 대등한 입지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염려의 부분이 있습니다. 혹여나 뻐꾸기 알 때면 어떡하느냐. 창남 한 부산이나 한 둥지 안에서 알이 세 개가 같이 커가야지 서로 지방자치단체끼리 경쟁을 해서 서로 밀어내기식으로 뻐꾸기 알처럼 장난이 돼서는 안 된다. 서로 끌어주고 서로 온도를 따뜻하게 해줘서 세계 도시가 동시에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저는 그게 가장 두렵게 생각하고 가장 그런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울산입니다. 그래서 울산만이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살아날 것이냐. 불경 중에도 또 울산이 가장 약하니까 그래도 여기서 또 살아나는 방법이 없을까 늘 고민을 함께하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한수 지사님이나 우리 박영주 시장님에게도 울산 좀 잘 봐주십시오.
울산은 아직까지는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의 한 14% 정도 그동안 견인차 역할을 했고 대한민국의 엔진 역할을 했던 것이 울산입니다. 울산에 오시면은 공업 노타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이 공업 노타리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비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4천년 민족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곳 울산에 국가공업지구로 지정한다 하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춥고 배고프고 못 살 때 이 대통령께서 62년도에 울산에 공업도시로 지정하면서 울산은 발전이 되었습니다. 인구 한 8만에서 120만까지 인구가 평창을 했고 말 그대로 급발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갖춰야 될 도시 인프라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산업에 일하고 그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주변에 주거지가 형성되고 사람이 모이니까 조그만한 상가가 돼 있고 이런 형태가 울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우리 울산은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그냥 급발시였다. 그래서 이 급발시는 여러 가지 경쟁력을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이 발전하는 성장 속도가 중간에 한번 수톱됐습니다. 그러면서 제2의 발전이 97년도에 경남도로부터 우리가 이 광역시로 이 성격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성장의 기회가 있었는 것이 울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면은 울산은 뭐 여러모로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 전호양 우리 총장님 또 박영준 우리 시장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인재 유출, 젊은 유출 이런 부분이 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인프라는 정말 울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로 울산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참 고민도 많고 또 좀 더디지만은 이제 그런 말을 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말씀을 제가 좀 줄이기를 하고 수도권이 우리 따라가기 위해서는 수도권은 지금 이 자동차로 달리지만은 사실은 우리 이 지방은 스카이 퐁퐁 타고 쫓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더 잘하게 하느냐 여기에 제가 답이 있다 생각하고 울산은 울산다워야 되고 울산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을 어떻게 다시 한번 극대화할 것이냐 여기에 제가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잠시 울산의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면적은 약 1.7배 정도 되지만은 아시다시피 저 파란 부분이 그린벨트입니다. 과거에 광역시가 되기 전에는 저 파란 부분이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이런 식으로 형성되면서 그린벨트가 도심의 외곽에 이렇게 있었던 부분인데 광역시가 되면서 저 전체가 광역시가 되면서 도심 속으로 이렇게 그린벨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도시의 발전, 염담화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토지 활용 이용 측면에서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울산답고 울산다움을 이게 나타낼 수 있느냐? 바로 울산은 공업지구니 많고 공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울산에는 이 토지를 좀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제일 먼저 저런 그린벨트를 좀 활용해서 이 기업들이 상값에 공장을 짓고 저곳에 일을 하시는 근로자를 위한 이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부분이고 이렇게 무장상 무양심인데 국민을 덕다시게 배부리고 잘 먹고 잘 사게 해줘야 우리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가치관, 도덕감 그리고 사회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최우선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울산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상값에 공장과 아파트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인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것이 바로 울산이 새롭게 살아난 부분은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가 울산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 이 일자리 늘어날 것이냐는, 그동안 우리 산업의 변천을 본다면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지금 4차 산업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1차 산업에 뭐 여러 형태, 2차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은 쭉 넘겨도 되겠습니다. 울산은 이 3대 주력이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화학, 이 3대 주력 사업이 있고, 요즘은 이제 비철 금속까지 4대 주력 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더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에너지가 그 산업의 변천의 주도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 뭐 석탄을 떼다가 석유를 떼다가 가스를 떼다가, 지금은 전기와 수소입니다. 암모니아입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어떻게 변환시키면서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자면 부전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외부에서 수입을 해와서 거기서 조립을 하고 팔아먹는 그런 지역이 울산입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리백, 탄소 국경세, 탄소를 어떻게 저감할 것이고, 그걸 어떻게 발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울산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3대 주력 사업을 초경쟁력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바로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라든지 수소 도시라든지, 또 전기라든지 미래차라든지, 또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요즘 배도 제가 한번 먼저 배를 탑승을 해봤는데, 친환경 스마트라든지 또 자율 운항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는 개발도상의 중국이나 일본에 뛰어넘어서 울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일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적 풀로, 이 조선에 대한 인적 풀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 풀을 어떻게 이용해서 첨단 산업화 갈 것이냐, 이것이 울산이 나아갈 방향이고, 특히 우리 수소 같은 경우에도 울산은 부성 수소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수소를 만들고 또 바로 소비하는 것도 울산이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국내 최초로 2조 원을 들여서 울산에 전기 자동차 공장이 들어옵니다. 거기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협력업체들이 아마 계속 울산으로 몰려들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기업들을 각 지역에 분산하자는 그런 정책도 좀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 무슨 말씀했느냐, 이 선택과 집중이다. 잘하는 곳에 계속 그게 밀어줘야지, 그걸 지역 균형 발전해 놓고 지역마다 서로 떨어뜨려 놓으면은 거기 오히려 경쟁력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이 잘하는 게 4대 주력이다. 이 비철금속이라든지 화학이나 조선이 자동차는 울산에 몰아준다면은 울산서 그 사업을 성행시킬 것이고 발전시켜서 그러한 역할들이 그 주변에 번져나가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 제가 대통령께 그런 말씀했죠. 이 기업을 분산하는 것보다는 울산이 갖고 있는 장점에 집중 투자하고 선택해 주는 것이 옳은 정책 방향이다. 그래서 울산에 계속 좀 투자해 주십시오.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화학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화학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요즘 그냥 단순한 석유를 정제해가는 못 먹고 삽니다. 그래서 아마 2월 16일 날인가 제가 SOL하고도 MOU 체결을 하는데 9조 2천억 울산에 투자를 합니다. 이렇듯 울산이 석유학 단지라든지 석유 계통이나 자동차, 이 조선만큼은 저희들이 아마 우위에 있고 경쟁력도 상당히 우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이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러한 풍토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울산의 입장이고, 또 정책도
우리 시정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울산은 실제로 뭐 모두에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일만 하는 도시였습니다. 공장이 있으니까 일하고 와서 자고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좀 소소한 재미도 느끼고 뭔가 좀 이렇게 여유를 느끼는 그런 도시도 함께 만들어야 되겠다. 울산의 산업 구조를 보면은 72% 정도가 산업에 의존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든 간에 너무 산업에 의존한 그 산업의 구조가 많으면은 그 도시는 영원한 발전이 없습니다. 세계의 여러 가지 지금 상고 현상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외부 요인에 따라서 산업 의존이 강한 도시는 늘 이렇게 위험하고 잘못하면 디폴트 상태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울산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를 좀 다변화하고 또 구조의 변화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게 뭐냐? 산업은 한 60% 정도가 울산이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한 40%는 문화, 관광, 체육 이런 인프라를 이걸 좀 만들어내니까 산업의 72%에서 한 12% 정도는 이 서비스라든지 이런 문화의 개념으로 같이 가는 것이 그 도시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은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의 산업이 문화, 관광, 체육 산업입니다. 그래서 꿀떡없는 고부가가치가 있는 이런 계통으로 울산시에서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미없는 도시가 대전이랍니다. 그 다음 재미있는 도시가 울산이랍니다. 노잼 도시라는데 그래서 울산이 어쩌면 꿀잼 도시를 만들 것이냐. 아까 우리 정 교수님도 말씀 주셨는데 대학이 하나 갖고 있는 그 주변에 이 대학 문화는 캠퍼스 문화라는 게 굉장히 이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지 경제의 선순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울산 그런 대학도 별로 없습니다. 인재들이 청년들이 연애할 때도 없어 가버립니다. 아무리 연구소에서 월급을 많이 줘도 현대중공업, 현대장교자가 평택으로 다 갔습니다. 왜 가느냐? 사람이 없답니다. 월급을 많이 주더라도 어울릴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이 또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이 자기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 생각했는 것이 바로 울산의 꿀잼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천혜의 자연 요건들이 참 많습니다. 영남 발포서라든지 또 해안을 끼고 있는 방아지라든지 정자라든지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 관광 특구라든지 또 산악 관광 특구를 만들어서 뭔가 좀 머물 수 있는 관광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체류형 관광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적어도 7시간 정도는 있어야 그 지역에서 식사라도 한번 합니다. 울산은 산업관광도 연간 한 70만 명 정도 옵니다. 현대자동차, SK, S-오일, 현대중공업 구경만 하고 자러 가든지 밤으로 가기는 죄송하지만 부산 다음 해운대 다 와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주 다 가버립니다. 울산은 버스 공기만 날리고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울산에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산업은 산업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다른 한 축은 이런 문화 관광 산업을 좀 만들어내자. 그래서 우리 꿀떡 없는 산업으로 대화강에다 뭐 여러 가지 저런 시설도 또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머물고 여기서 놀 수 있는 거,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곳을 좀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연을 좀 관광 벨트화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울산에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울산이 좀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울산이 잘 사고 울산이 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한 만큼 그 지역의 역할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좀 커질 것이다. 그러면서 적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불경이 함께 상생, 동방 상생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GRDP가 6만 4천 GRDP 정도 됐습니다. 대한민국 당연 1위였고 세계 3위 도시였고 가장 젊은 도시였고 가장 역동적인 도시가 울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울산이 많이 어렵습니다. 다시 울산다운 울산을 만들어서 다시 울산이 잘 살도록 울산이 젊은 도시를 만드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호상 우리 KNN 사장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도겸 시장의 주제 발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로운 땅을 찾아서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겠다는 구절이 참 인상적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행정상 막내라는 표현으로 좀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울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찾아서 하기보단 있는 것,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땅을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봤을 때는 그게 바로 그린벨트 해제일 것 같은데요. 사실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거지만 반대쪽에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과연 필요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를 할 때는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고 또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쉽게 돈이 되지 않으면은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산 땅에 주거를 할 수 있도록 또 산 땅에 우리 기업이 유치할 수 있느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느냐가 사실 관건인데, 문제는 울산에 그동안 그린벨트 때문에 굉장히 땅값이 어찌 보면 계획이죠. 땅값이 샀으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푸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살펴보면은 현재 울산시가 97년도에 광역시 되기 전에는 그때는 전국의 일반 도시처럼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가 울산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가 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심 속에 저렇게 딱 중간에 그린벨트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중앙정부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다른 것도 아니고 1, 2등급, 즉 녹지를 보존해야 할 부분은 확실히 보존하고 개발 가능하고 이미 훼손된 이 그린벨트 지역은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정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 사실 권한만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말만 정부에서 지방 소멸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권한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권한이 대폭 지방에 이양해 준다면은 아마 지역이 더 큰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고, 이 그린벨트만큼은 제가 공약 1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풀어서 우리가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을 다시 유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주제 발표를 마무리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였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울산다움은 어떤 건지 한 말씀해 주시죠. 울산은 과거에 한 인구 8만 명 정도 천혜의 자연 여건을 갖춘 것이 울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산도 참 해변가도 참 이쁘고 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박용전 시장 말씀대로 전남하고 경남, 또 부산, 울산 이렇게 해양 관광 벨트를 한번 연결해 보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제 U자다, 그러니까 U 벨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울산은 아름다운 해변을 갖고 있고 또 정말 멋진 영남 말버스를 갖고 있는 것이 울산입니다. 그래서 울산은 한 축은 산업, 한 축은 천혜의 자연 여건을 갖춘 것이 울산이다. 이걸 둘 다 성화시키는 것이 울산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풍토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한 축은 울산이 원래 갖고 있는 지형적, 지리적인 그 이점들을 최대한 살려내는 것이다. 이것이 울산을 울산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네, 울산을 울산답게 또 하나된 불경을 위해서, 불경은 불경답게를 위해서 앞으로도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도겸 울산시장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 대한민국 지역대 포럼 새로운 불경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어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모실 차례입니다. 불경의 현재와 미래 비전과 전략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울산에서 오신 분들 울산시장에게만 박수 치지 말고 저에게도 박수 좀 많이 보내주세요. 예. 여기 우리 박영준 시장님하고 우리 김두겸 시장님 저하고 셋이 만나면 제가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를 맺었는데 제가 제일 큰 형님이고 우리 김두겸 시장님이 중간, 그 다음에 우리 박영준 시장님 맨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한 우리 시장님이라 생각하고 한 도지사라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응원해주고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지역대 포럼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우리 이호상 대표님과 KNN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 좀 자주 만들고 자주 대화하고 자주 토론하고 자주 지역을 걱정하고 이런 자리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호환 우리 총장님과 전복민 국회의원님 오셨는데 가셨어요? 우리 국회의원님 유일하게 전복민 국회의원님 오셨네요.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불경에 경남을 포함한 부산, 울산 지역에 아마 지도자들께서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을 모으면 제가 볼 때는 불경의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순수한 경남민입니다. 제가 경남에서 태어났고 경남에서 자랐고 경남에서 학교를 나왔고 이때까지 평생 경남에서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경남에 대한 애정이 큽니다. 물론 부산, 울산을 포함한 것이죠. 저는 경남도청이 부산에 있을 때 도청에서 근무를 했고 울산이 우리 경남 안에 있을 때도 도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부산, 울산을 포함한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나라를 구한 한산 대첩을 비롯한 그 지역도 우리 경남이었고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에서 최후의 보루로서 나라를 지켜냈던 것도 저는 부산, 울산을 포함한 우리 경남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국가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이루어냈지만은 저는 부산, 울산을 포함한 우리 경남이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산 수출자이죠. 창국가산업단지, 울산의 석유화학공업단지, 또 우리 부산의 부산항을 비롯한 항만물류 중심지,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산업화로 이끌었고 또 부정선거에 항거했던 3.15 오거나 독재에 항거했던 우리 부마 민주항쟁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낸 초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경남은 많은 분들이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참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 물론 전국의 인구가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부산, 울산을 포함한 우리 경남 지역의 인구가 가장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그것도 젊은 청년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도의 국장을 할 때 우리 경남도의 모습, 그때가 90년대였습니다. 도정을 맡고 나서 지금의 우리 경남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 울산, 부산을 포함한 우리 경남 지역의 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경남은 2020년도 경제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 4%라는 걸 보고 저는 우리 경남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 울산, 부산을 포함한 우리 PK 지역에 마이너스 성장과 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그럼 미래에 대한 어떤 전략과 비전이 있느냐? 또 이 지역의 정치인들이 경남과 부산과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이런 포럼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동인을, 발전에 대한 동인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저는 결코 긍정적으로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전략도 없고 비전도 없고 지역의 정치인들은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도정을 맡고 나서 우리 경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 도민들이 나를 도지사로 뽑아주셨는데 그 뽑아준 도민의 기대에 내가 어떻게 도지사의 임기 동안에 부응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첫째는 저는 우선 무너진 우리 경남의 경제를 살리는 것,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인재의 유치와 기업의 유치입니다. 투자의 유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정의 첫 목표로 활기찬 경남,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많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위기 과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 수 있는 제도, 복지 정책을 통해서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 그래서 활기찬 경남과 행복한 도민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선 지역의 활성화 문제인데요. 저는 경남의 경제가 과거 지난 정부 때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비롯해서 잘못된 경제 정책들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저는 경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최근에 와서 저는 우리 경남 경제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새 정부의 정책. 두 번째는 항공우주 산업의 육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부 경남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는 신정부의 의지, 윤석열 정부의 의지. 세 번째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방위산업의 육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방위산업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경남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플러스 시킨다고 하면 조선경기입니다. 거제를 비롯한 조선경기가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데 최근에 이제 수주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일자리보다도 사람을 못 구해서 애를 먹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남이 이제 산업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희망적으로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공우주산업의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한 항공우주산업, 창원을 중심으로 한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계산업, 그리고 양산 김해 쪽은 의료 생명산업 쪽으로 특화를 시켜서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박영준 시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때까지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것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산업이고 서비스 산업 중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미래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안 좋습니다. 자연경관 좋습니다. 여러분 가보셨겠지만은
그런데 거기에 놀거리나 먹거리나 즐길거리나 숙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저는 동남아에 있는 후진국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관광 수요를 가진 국가를 바로 옆에 두고도 그 사람들은 한국에 관광 오면 명동에서 쇼핑만 하고 가는 거죠. 저는 남해안을 이제 대한민국 불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 동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해야 되고 과감하게 규제를 해소시켜야 돼요. 저는 대통령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품으로 만들고 발전 동력으로 못 만들면 저는 우리 경남의 미래도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경남의 발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저는 불경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저는 대안이 있느냐, 뭐 세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그냥 그대로 가는 방법. 현재 그대로 가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불경특별연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박완수가 제일 불경특별연합을 먼저 반대했다. 저는 그렇다, 제가 총대를 매라고 하면 매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루아침에 불경특별연합을 반대한 것 절대 아닙니다.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불경특별연합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을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하면서 간사를 하면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저는 뭐 후보 시절부터 이것은 아니다고 이미 주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도지사가 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불경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제도나 그런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광역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법에 광역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가 있고 자치단체 조합이 있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자, 행정협의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과거에 많이 해봤습니다. 별 효과 없었습니다. 자치단체 조합, 여러분 잘 아시는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자치단체 조합입니다.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 우리 시장님 계십니다마는 청장을 1년은 부산시장이 임명하고 1년은 경상남도 지사가 임명합니다. 거기에 구성된 공무원들 절반은 부산시 공무원, 절반은 경남도 공무원입니다. 저는 물론 뭐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공직자들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책임이나 효율적인 업무나 미래의 비전을 열정을 가지고 해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공동 업무 처리 방식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경의 연합을 통해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불경특별연합 자치단체 조합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까? 특별한 재정적인 혜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광역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서 양산을 거쳐서 울산으로 가는 광역철도, 아마 대표적인 광역 업무라고 우리가 지금 세계자치단체가 지난번에 특별연합 만들 때 내놓은 정책입니다.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걸 불경특별연합이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부울경특별연합이 추진하는 것보다 국토교통부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이나 권한을 주지 않고 업무만 떠넘기게 되면 나중에 부울경특별연합이 일만 떠안게 되고 잘못하면 오히려 더 어려운 지경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창원시장 할 때 정부가 국가항, 옛날에는 장성포항, 진해항, 하동항, 고현항 전부 다 국가항이었습니다. 이걸 2007년도에 전부 지방항으로 경남도로 각 시도로 넘겨버렸어요. 자, 그 항구에 대해서, 항만에 대해서 관리가 도가 됩니까? 투자 하나도 못합니다. 방치 상태예요. 그런데 마산항은 국강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흰남노가 왔을 때 마산항에 차수벽,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린 차수벽, 해양수산부가 투자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창원시가 만든 게 아니고 경남도가 만든 게 아닙니다. 자, 지금 2030 엑스포 부산 북항에서 하지 않습니까? 누가 투자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제에 대한 권한이나 사무에 대한 권한이나 재정에 대한 권한 주지 않는 지방분권은 허상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특별연합이라는 것이, 부울경특별연합이라는 것이 1년에 자 청사 몇백억 들이가 지어야죠. 공무원 200명 정도 상계시가 3분의 1씩 해가지고 모아야죠. 그리고 매년 운영비가 공무원 인건비로 비롯해서 2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처리하는 권한이 뭐 70개 사업 30조 아닙니다. 각 시도가 하는 거 다 그냥 모아놓은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부산, 양산, 울산 가는 광역 업무는 지금 저희들이 경제 동맹해가지고 9명, 3명, 3명, 9명 해서 조금 더 인구가 공무원 수가 늘어납니다만 거기서 얼마든지 경비 안 들이고 우리 상계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노력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임을 안 만들어도 공동 업무에 대해서는 부산, 울산, 경남이 각자 하던 거는 70, 30조 다 각자 하고, 왜 기존 하는 업무를 모아가지고 또다시 공무원 뽑아가지고 또다시 건물 만들고 의회 만들고 돈 들여가면서 왜 할 겁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특별연합은 오히려 만들어 놓으면 잘못하면 이거 없애기도 쉽지 않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이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뺏고 뺏기고 이런 상황으로 역사적으로 흘러왔습니다. 또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은 과거에 한 식구였습니다. 한 가족이었습니다. 옛날에 참 서로 잘 나갈 때는 독립시키고 분가도 하고 해서 각자 따로 놀았지만은 이제 어려워지면 한 가족으로 모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합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아니라 바로 부울경의 통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는 우리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남이 서로가 서로 걸 가지고 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플러스 게임을 해야 된다. 그것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옛날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박한수가 도지사가 돼가지고 전임 도지사가 한 게 안 좋아서 부울경 특별연합을 반대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전임 도지사도 통합을 주장했었습니다. 뒤에 특별연합이 생기니까 특별연합으로 이제 바꾼 거죠. 저는 통합이 어렵다고들 이야기하는데
통합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하고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의 정치 지도자들이 나선다고 하면 뭐 저는 생각할 때 만약에 부울경이 통합을 하게 되면 여기 뭐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수도권과 80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양극 체제 형성이 가능하고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규모의 경제도 가능하고 또 균형 발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호환 총장님께서 서부 경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도지사와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부산시장은 당연히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경남도에서는 당연히 경남도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자치단체가 되면 균형 발전이 가능한 거죠. 부산에 오는 효과를 진주나 창원으로 보낼 수 있고 진주에 오는 여러 가지 이익과 경남의 자연 환경을 부산이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서로가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보완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PK 지역에서 정치권에서도 제가 볼 때는 한 목소리가 가능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통합이 뭐 저는 창원 통합시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우리 박영준 시장님하고 옛날에 여의도에 있을 때 보수 통합도 이루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통추위에 대표를 하셨고 저는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으로서 그때 우리 보수권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제안하고 뭐 주민투표나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의회 의견 수렴을 해서 특별법 만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 때 우리는 이 준정부적 권한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 몸집만 키운다고 해서 수도권에 절대 대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특별법을 만들면서 그게 특별한 재정적인 권한과 준정부적인 권한을 우리가 받게 되면 정말 새로운 자치단체, 새로운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나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낼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노력하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이 되면 우리 부울경이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특별연합도 어렵고 부울경 통합도 어렵지만은 이왕 우리가 마음을 먹고 통합을 하려고 하면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 특별연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은 그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이 맞지 않다. 그런데 이때까지 과거에 상계자치단체 지도자들이 메가시티 하면 부울경특별연합이고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한 좋은 부분들만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주민들께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뭐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주민들의 이해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의 지지가 좀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도지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제가 개인적인 물론 영광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운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도지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제가 20대 중반에 경남도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 경남에서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국회의원까지 경남에서 해왔는데 요즘 어려워진 경남에 사실 그런 정치 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경남 도민들, 창원 시민들로부터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내가 평생 공직생활 해왔던 어려운 경남을 맡아서 한번 도정을 이끌어서 열정으로 우리 도의 경제를 이렇게 세우고 도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만들어드리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그 도민들에 대한 보답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도지사를 맡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사심은 없습니다. 마침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우리 울산시장님께서는 몸집을 더 키워 들어오시겠다. 좋습니다. 저는 우선 가능한 부산, 경남이 먼저 통합할 수 있으면 하고 다음 2단계로 울산이 같이 참여해도 저는 뭐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저 이야기가 뭐 옳은 방향일 수도 있고 또 공감하는 분도 계시고 공감하지 않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뭐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나중에 뭐 기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의문이나 저희 입장을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원석 경남도지사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불경의 과거와 현재를 짚으면서 미래 전략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통합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셨고 갖고 계신 생각들을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해주실 텐데요. 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차후에 더 많은 대담과 또 포럼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 경남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경남의 미래를 그릴 때 아마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 먹거리 산업일 겁니다. 경남의 주력 산업이 우주항공과 원전 산업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지원과 육성 계획은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우주항공산업은 지금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그 추진단이 과학기술부에서 이렇게 확정이 돼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거기서 아마 앞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다른 정부 조직법과는 다르게 특별법에 의해서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되고 또 우주항공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위성특가직으로 우리 진주 사천 쪽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우주항공산업 하면 진주 사천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산업은 지난 정부에서 그 원전 산업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컸었는데 생태계 회복과 또 원전에 대한 수주가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의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와서는 소형 원전 모듈 사업 SMR에 대한 기대가 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산업적인 어떤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남이 원전 산업에 있어서도 중심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민선 8기 경남 도정의 비전이 활기차고 행복한 경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행복한 경남도의 미래 모습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나 될 불격의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신 박원석 지사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부울경 시도 지사들의 주제 발표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부울경 시도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설문조사 결과를 준비했는데요. 준비된 책자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설문조사 결과는 생략해서 진행을 함을 좀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안, 새로운 부울경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산, 울산, 경남의 시도지사 발표를 통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 부산과 울산, 경남의 방법과 과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가리키는 방향과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의 바퀴로는 제대로 굴러갈 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불경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희망의 씨앗을 함께 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KNN과 UBC 동남권 발전 협의회가 함께 마련한 2022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 저희는 올해 포럼을 정리하고 내년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년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